헌재와 특검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친 척했던 박 대통령 측. 그런데 분위기가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헌재와 특검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능구 대표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특검과 헌재 전문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다른 것도 잘합니다. 다른 것도요? 예. 물 빠질 때 되니까 걱정되죠. 아니에요. 정말 네. 잘해요. 예. 아니, 못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헌재와 특검을 이런 거, 이 시기에 그 주제를 잘하는 분들은 어느 시기와도 모든 주제를 다 잘합니다. 계속해주세요. 꼭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촌철살인의 역시 대간지 말석인지는 모르지만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하고 민증 깠어요? 까진 않았는데요. 예. 그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여쭤봤어요. 예. 근데 저보다 한 5살 적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 얼굴은 액면가는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액면가는 그냥 벗삼아도 되겠던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헌재와 특검 며칠 전만 해도 좀 우울한 분위기였었는데, 김 대표님. 예. 어제 분위기가 좀 급변하는 것 같았어요.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수요일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2대 1대 5 이런 숫자까지 돌고요. 2는 기각, 1명은 애매모호하고 5명만 인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 7명으로 하게 되면 2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런 얘기들 막 돌았거든요. 그 헌재에서는 수요일 날 사실 무근이다. 입장 발표까지 했어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아마 이 설들이 오간 게 예. 이 박 대통령 측의 그 지연술이 예. 현재 먹히고 있다. 예, 적인 신청을 했는데 뭐 8명 정도는 받아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걸 하더라도 이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가 진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미 이 재판관이 3월 13일 또 넘기게 돼버리면은 예.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2명 싸움이니까요. 이런 그리고 지금 뭐 확실한 두세 분이 있다. 예. 기각으로 이렇게 할 분이 이런 이야기들이 못 알아보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쭉 퍼졌었는데요. 어제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소송 지휘권을 발휘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뭐 마지막 서류도 제출하라 그러고. 예, 23일까지. 23일까지 제출하라 그러고 아마 27일 정도가 최종 변론기를 잡는 거 아니냐. 오호. 예, 이런 예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3월 초가 가능하겠다. 예. 지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 2명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예.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되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대하는 방식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국회에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여측 경향성 1명, 야측 경향성 1명, 여야가 합의한 네, 경향성 1명.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또 추천하는 추천 3명이 3인.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추천하는 3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물론 형식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남아있는 지금 8분의 그 중에서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 혹은 여당의 영향권 아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실은 촛불 집회와 관련된 모임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인호근 전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이 예. 박한정 헌재소장에 대해서 자기 어미의 배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격한 말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를 임명시켜준 그 사람을 네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무슨 살모사 예를 들면서. 네, 막,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을 제가 옮기기가 좀 그런데요. 그분이 우체 지역구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임명한 아.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하여튼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이긴 하네요. 좀 사람을 잘못 보시는 건가요, 보면은? 아니, 의원님이? 그분은 구청장 했었는데 구청장 할 땐 안 그렇다가 TV조선이 망가뜨린 인물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나 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메시지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사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가짜뉴스가 좀 많이 팽배하고 이랬던 예.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이쪽 저쪽에 그 촉을 대고 네. 쫙쫙 이제 정보를 모아본 결과 네. 박한철 소장은 1월 25일까지 끝을 내고 싶었는데 그렇죠. 싶었는데 1월 19일 날 이재용 영장도 기각이 되고 그 일자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자에 반대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건데 언론도 일부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법조인들이 대부분의 1월 달은 좀 너무 빠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물론 그래도 뭐 혐의가 명확하고 심리가 빨리 이루어지면 뭐 날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금 2월 중순은 이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예. 최 교수님, 예. 분위기가 급반전하면서 대통령 측이 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2월 상황이.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 예, 그렇죠. 서면. 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그게 마지막 최종 변론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의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또 뭘 갖고 나왔냐면요. 아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 예. 토론회에 손범수 대리인단 측의 변호인이 맞죠? 손범규. 예. 네. 손범규 70년생이고 손범규, 예. 37기. 그렇죠. 이분이 예. 참석을 해서 뭘 얘기했냐면 2,000개의 녹음 파일을 얘기했어요. 그 2,000개의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나오는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고영태와 김수현이라고 하는 고영태 측근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고영태가 뭔가 최순실을 등에 업고 개인적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2,000개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가 있긴 있어요? 팩트에 네, 의하는? 있어요. 예. 그건 팩트예요. 파일에 들어있어요. 예. 녹음 파일이. 근데 이게 고영태 개인 비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탄핵과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했던 온갖 잘못된 짓은 이미 증명이 됐고 이 파일은 고영태와 김수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이에요. 이게 예. 무슨 헌재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걸 다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스텝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명백한 지연 전술이라는 거예요. 지연 예. 예. 노 변호사님. 네. 저 이제 고영태 씨와 이제 직접 그 형사재판에서도 둘이 그 대면 설전을 벌였고요. 네. 대통령이 1월 1일서부터 엮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네. 1월 26일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무언가 음모가 있다. 네. 거대한 음모가 기획돼서 오래전서부터 네. 그게 이제 이른바 고영태가 최순실로부터 돈을 빼먹으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2014년서부터 기획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사건을 만들었다. 네. 이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역겹고 최순실도 역겹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주범은 고영태고 그리고 고영태는 신용불량자이고 심지어는 최순실과 불륜관계 있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덤볐는데 고영태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도 딱 보면 쓸데없는 질문하고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그냥 신속은 빼고 공정한 심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원래 신속 공정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키워드인데. 그 충실성까지 놓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한철 헌재소장이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예. 이 헌재 재판관 9명의 숫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지만 어쨌든 8명이라도 빨리 심의를 해서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직 변호인단들이 국회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여기서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성을 지금 문제 삼게 만드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 나간 다음에 신속성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체근하지 않고 일단은 대통령직 대리인단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모션을 취하죠. 예. 그래서 17명 증인 신청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다 받아들여 줬다가 그중에서 8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 공정성 시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 점점 생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있었던 재판인가요? 거기에서는 그 이정미 재판관이 공정성 시비를 더 이상 차단하기 위해서 날짜를 못 박아주고 이때까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증인 신문이 22일까지예요. 네. 그다음에 23일까지 서면을 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나올지 한번 의논해 보겠다. 말도 좀 네네. 애매하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겠다도 아니고 네. 나올지 한번 출소할 것을 한번 의논해 보겠다 하면서 어제 또 이제 당하면서 또 잽을 날렸단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정을 한번 그 유추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원래는 준비 사면은 언제까지 정리해서 내세요라고 하면 그날이 사실은 변론 종결일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최후 변론도 그때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뭐 최후 변론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날 와서 한마디씩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3일을 그럼 기준으로 해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3월 13일 전에 당연히 3월 9일 정도에 선고 나는 게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예.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변수가 항상 있듯이 박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변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나온다고 할 때 날짜를 3월 2일 정도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23일이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27일, 28일이 이제 화요일이고 끝이 나잖아요. 예. 3월 1일이 3일절이고 그러면 3월 2일밖에 이제 안 남아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3월 2일 날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헌재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주면 또 공정성 시비 그렇죠. 어떻게 운운할 테니까 일단 알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전제를 받지 않을까요? 이때 나오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제를 깔고 받을 수도 있고 전제를 안 깔고 받았다가 그날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 다시 그러면 3월 판결을 6일이 하는. 월요일이거든요. 예. 3월 6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공정성 시비를 더 차단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만약에 3월 2일 날 나오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되면 3월 9일 정도에 결정이 날 수 있고요. 선고를 할수 있고.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예. 가능하거든요. 3월 13일도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퇴임하는 날 그날에 사실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날레를 멋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가능한 그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예. 3월 9일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걸 빌미로 해서 시간을 끈다면 이제 3월 6일이라고 치고 그날도 안 나오면 그날 결정을 끝낼 거 아닙니까? 변론을 종결하면. 예. 그럼 그 다음 주 정도. 그게 바로 3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예. 예. 그때 정도에 이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고를. 최 교수님. 예.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나가기 전에 평의에 참석해서 투표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3월 13일이 지나서 결정문을 만들고 발표한 건 그 뒤에도 해도 되고 그렇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까지 평의 그때 찬성이냐 반대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참여만 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셔도 예. 이름도 올라가게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전까지 회의만 끝나면 돼요. 사인만 못해요. 그렇죠. 퇴임으로 서명 불능. 그렇죠. 그런데 누가 대신하면.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대통령이 나오는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 나와보세요. 국회 소추인단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게 또 다 인터넷에 생중계돼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시청률 한 30% 가는. 그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하니까. 아, 회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쉽사리 나오는 게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과 답은 예. 문장과 문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어 열고 하는 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심의 안 걸리십니까? 여기는 괜찮습니까? 누가 심의합니까? 심의위원장을 바꿔버리죠. 아니, 근데 잠깐만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예. 제가 보기엔 걱정을 국회 수치인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예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어제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에 질문하는 예. 거 보십시오. 그렇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면서 왜 증거인멸을 너는 자꾸 시도했느냐. 대답 아하. 못했잖아요. 이준호 예. 변호사가. 예. 그다음에 KD 코퍼레이션에 그 사람 왜 꽂아줬느냐. 그렇게 유능한 인재라면 공공기관에 꽂으면 되는 거지 왜 사기에 왜 이렇게 꽂아줬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 나왔다.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된 뭐 내용을 예. 받았다. 근데 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답을 전부 다 못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 소추인단들보다는 아마 재판관이 아닐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당해낼 수 있을까? 특히 대통령이 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겠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왜 기록을 내라니까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네. 7시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그렇게 있죠.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정미 재판관, 지금 말씀하신 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질문한 거 하나도 답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비수를 꽂았어요. 어허.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도 자꾸 회사 직원 월급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탄핵소추와 그렇죠. 무슨 연관성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지엽적인 질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예. 왜 지엽적인 질문을 하냐. 그리고 앞에 이미 물어본 걸 왜 또 물어보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질문 내용을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똑바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총 10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을 끊고 제지를 했어요. 예. 그 말은 재판관들이 볼 때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참는데도 턱밑까지 다 왔다. 그렇죠. 예. 네. 김 대표님. 예. 기자들도 이게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어제 분위기 보고는 특히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가 예. 헌법재판소가 맨 처음부터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다. 누차 강조했죠. 누차 강조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소추단 보고도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압축시켜라. 예. 이렇게 그 주문도 했더랬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이 결정을 하더라도 이 나중에 공정성이라든지 이게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이 헌재뿐만 아니라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 그리고 부분이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더 많은 노력했고. 기회를 줬고,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측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평상시와 달리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이라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밀려버리면 큰일 난다 하는데 점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 끌기가 적용되지는 예. 이런 우려를 많이 했더랬는데 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 좀 일소했지 않나 이래 봅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것의 이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게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냥 얼버무리고 이게 무슨 생떼 쓰듯이 하고 네. 그 사람들도 분명히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이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14번이나 공박을 당하고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이 또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줄 몰랐고 잠깐 참고 있었던 거 아니다. 예. 근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도 다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아마 그 태극기 집회가 총동원령 속에서 뭐 100만이 모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예. 전체 국민 여론은 계속 80% 정도가 탄핵 인용돼야 된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에 찍은 게, 자, 이게 심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때 방점을 둔 게 뭐였었냐면 국정중단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헌재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게 박한철 소장의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거다. 국정중단이 가장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박한철 이 전 소장 보고 이노건 의원이 뭐라 제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이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장 이렇게 좀 맥을 제대로 짚고 이 나라가 더 이상 흔들리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에 가장 강점을 두고 이 현재 재판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님, 네. 국회의원 안 해보셨죠?
예, 저는 뭐 시켜주질 않아가지고. 예, 시켜주면 할 거예요? 글쎄, 잘할까요,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예. 인사는 잘하시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네. 왜 드리냐면, 네.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 시의원, 구의원 공천권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구의원 공천에 꽃배치 다는 순간요, 턱을 딱 세웁니다. 당신이 은혜 나한테 뭐 해줬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설사 대통령이 3명을 임명했다고 칠지라도 대통령 개인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속 재판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에게 임명 권한을 국민이 위임하고 네. 국민 대신에 임명을 했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투철해서 이 탄핵 심판을 하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이거 전문 바보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래요? 게. 예, 그 헌법 교과서에 못 가야 되냐? 로스쿨 이제는 헌법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뭐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누가 한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이 재판을 제대로 심리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려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자유민주 국가로서 기능하게끔 하는 게 바로 너희들의 임무다. 이 예. 얘기잖아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최 교수님. 예. 헌재뿐만 아니라 이제 특검도 또 강공 드라이브로 갔어요. 그렇죠. 강공 드라이브로 갔죠.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특검이 뭘 발표했는지 아세요? 오늘 뭘 발표했냐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예.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와 예. 그다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데 그걸 못하게 한 2명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그런 처분을 예.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적 어떤 진행이라고 예. 할까요? 그걸 한 거고 또 한 가지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대면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거부한다고 표현이 뭐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은. 뭐 이 날짜가 나가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특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설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기사가 그 SBS에 처음 나갔거든요. 그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갔다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아니 대면 조사하는 거를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특검에 대면 조사하는 거를 몇 월 예. 며칠 한다. 이걸 아는 게 예. 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반대할 이유가 됩니까? 어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어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특검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검이 조사하기 전까지 대면 조사하기 전까지 날짜를 밝히지 않겠다고 아마 청와대하고 합의를 했었나 봐요. 물밑 접촉이 있었죠. 물밑 접촉이 있었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발표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걸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압박을 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명분. 주는 거니까. 예, 명분이죠. 네, 명분을 주는 거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법을 개정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해서 아직은 그걸 고려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이걸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예. 생각해 보세요. 특검 조사기간 끝나는 3일 전에 신청해서 혹시나 권한대행이 불허해 보세요. 그러면은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 회기가 23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달에.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국회에서 이걸 늘려놔야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직무정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좀 어려운 얘기로 그 특검이 했는데 저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보이거든요, 저게. 뭐냐면, 자, 우리 아파트에 제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범위 명시했고, 장소 명시했고, 일자 명시했고, 근데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럼 열쇠 따는 분들 해갖고 강제로 따고 들어옵니다. 제가 막아요? 공무집행방해는 현장에서 체포입니다. 네. 현행범. 특검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문 열라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림 몇 번 찍히고 그때 그걸 누구든 불러갖고 뜯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압수수색에 그렇게 막는다고 돌아옵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장소가 청와대이다 보니까 예의를 가져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거기까지였겠죠, 한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 서로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예의도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면서 대신에
사실은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는 그거겠죠. 아무래도 왜 특검이 용맹정진 진격하지 않냐? 왜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 결국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여론전도 있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 압수수색 하러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그 청와대 측에서는 그 2항, 우리가 항상 말했던 형사소송법에 있는 2항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문제되는 게 과연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승인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두 번째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특검이 소송을 낸 건데 그렇죠. 그거를 받아줄지 말아야 될지를 행정법원 보고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행정법원으로서는 이게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게 바로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본안소송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해서 서면을 많이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할 시간이 없잖아요. 행정처분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한번 이걸 승인해줘 버리면, 물론 임시적인 조치가 원래 집행정지 신청이지만 승인해줘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안소송을 한 것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즉 행정법원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먼저 판단할 셈이 돼버려요. 그거를 행정법원이 할 리가 없어요. 아하. 그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거를 한다. 압박하는 거죠. 청와대. 예. 청와대를 압박하고 여론에게 알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 교수님 저는 특검의 수를 다 읽었어요. 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론전을 하는 것은 예. 저거로 성동하면서 격서 다른 걸 칠 준비를 하고 있다. 뭘 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병우도 일단 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면 조사 문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압력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대통령 대면 조사와 연관돼 있다고 봐요. 저는 일정 부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우리가 끝까지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집어넣잖아요. 지금 김기춘 공소장에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최순실에도 공범으로 집어넣었죠. 공범으로. 그러니까 뇌물죄 공범으로 집어넣고 그건 결국 또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대면 조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의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면 대통령의 처벌 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기춘 공소장에 대통령이 20번 언급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번이 언급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삼성 뇌물 관련해서 영장 재청구할지 말지, 우병우 수사하는데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그렇죠. 수사를 언제 할지 이런 과실은 것들이 거기서 딸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랑 금융위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대면 수사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대면 수사 하거나 말거나 간에 새로운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당신들이 가지고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적어서 뇌물 내면 되죠. 예, 수뢰한 사람이 저렇게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법조계의 어떻게 원칙이 하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리는 자가 범인이다. 어떻게 네, 조사하냐? 예. 삼성 받아줘라. 그 공정위 자료까지 묻고. 그렇습니다. 예. 멱살은 대통령하고 잡고 옆구리는 우병우와 삼성의 옆구리를 그렇습니다. 때리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약간 특검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거를 할지 말지 원래는 8일에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못하니까 다음 주 정도에 지금 할 것 직권남용만 같아요. 들어가나요? 아니면 뇌물죄도 들어가나요? 우병우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안 들어가죠. 사실. 정강에 흘러다니던 그 수상한 돈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예, 것으로? 그거는 정리하고 그거 말고 좀 큰 걸로 영장을 청구할 생각인 것 같아요. 큰 걸로. 예. 그다음에 우병우가 최순실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사해봐야 돼요. 특히 우병우가 민정수석 되기 모른다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모른다 그랬는데 민정수석 되기 전에 골프 최순실과 우병우가 골프 회동을 했다. 예. 이러면 민정수석 되기 전에 왜 골프장에서 만나서 골프를 쳤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골프장에 만난다는 게 물론 정말 운동을 위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컨트리클럽. 그렇죠. 우병우 장모가 하는 예. 그 거기서 최순실과 우병우가 골프를 쳤다. 그것도 임명되기 바로 전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병우 임명에도 최순실이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보지 않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다른 큰 가지 거는 다음 시간에. 정황 증거가 네. 있으니까. 네. 저도 살짝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 네. 예. 서로 의견 예. 교환을 하는 걸로. 김 대표님. 예. 자, 이제 문제가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소속의 간사가 틀어주고 있으면 빗장을 채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직권상정을 해줘라. 특검법 개정안. 예.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바른정당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25일 날 연장되는 걸 보고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23일이 마지막 회기거든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개정안은? 지금 바른정당이 예. 이 공수처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령 18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계속 찬성하는 척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다 반대를 다 하고 이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만큼은 이 특검 연장 부분만큼은 자기들이 그래 되면은 당의 어떤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아, 찬성을 하면? 왜 그럼 탈당을 했느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23일 날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은 그날로 끝나잖아요, 임시국회가. 예,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권성동 위원장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어차피 자기들이 탈당하고 창당을 하고 예. 했으면은 자기들이 존재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아마 23일 날 같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3일. 네. 예. 23일 날 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탄이 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18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이 올리면. 상정을 하거나 네. 혹은 여야 간사가 상정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위원장이 상정하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렇죠. 국회에서는 과반수 근데 혹은 예.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길.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98명인가?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가능합니다. 그거 빼면은 다 예. 되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 문제예요, 지금. 아니, 바른정당이 상정만 해주고 반대를 해도 상정해주는 거에 오케이를 했잖아요. 근데 날짜를 지금 뒤로 미루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상정하면 듣고 있나요? 되잖아요. 근데 듣고 있나요? 국회의장이 근데 국회의장은 네. 사실은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느 아니든 좀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바른정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하셔야 돼요. 그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예. 그게 정말 국회의장을 맡으신 지금 야당이 하고 계시잖아요. 국회의장을. 예. 그러니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연장되는 게 연장되고 탄핵이 인용이 돼보세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잡혀가서 조사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장이 되면. 근데 박사모는 이게 국내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곽사모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되면 박사모 특검 대표 연수가- 나오셨어요? 아니 균형 있는 시각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세요? 특검의 기간이 연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변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특검이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으니 결론까지 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번 특검법 개정안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했던 모든 것의 공소유지도 특검이 하게 그렇죠. 돼서 일관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개정안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금 더민주 그다음에 국민의당 여기서 급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특검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황교안 알겠습니다. 대행의 오늘 태도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헌재가 심리를 23일까지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근 3개월간의 헌재 심리는 이제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라는 마지막 복병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정상적인 심리 다툼보다는 어떻게든 시간만을 끌어버리는 대통령 측의 대응을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분명해지는 모습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서 국가가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주말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 단단히 차려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건강 지키는 것 잊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법조인들이 대부분의 1월 달은 좀 너무 빠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물론 그래도 뭐 혐의가 명확하고 심리가 빨리 이루어지면 뭐 날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금 2월 중순은 이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예. 최 교수님, 예. 분위기가 급반전하면서 대통령 측이 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2월 상황이.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 예, 그렇죠. 서면. 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그게 마지막 최종 변론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의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또 뭘 갖고 나왔냐면요. 아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 예. 토론회에 손범수 대리인단 측의 변호인이 맞죠? 손범주. 예. 네. 손범규 70년생이고 손범주, 예. 37기. 그렇죠. 이분이 예. 참석을 해서 뭘 얘기했냐면 2,000개의 녹음 파일을 얘기했어요. 그 2,000개의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나오는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고영태와 김수현이라고 하는 고영태 측근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고영태가 뭔가 최순실을 등에 업고 개인적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2,000개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 그거거든요. 아, 2,000개가 있긴 있어요? 팩트에 네, 의하면? 있어요. 예. 그건 팩트예요. 파일에 들어있어요. 예. 녹음 파일이. 근데 이게 고영태 개인 비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탄핵과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했던 온갖 잘못된 짓은 이미 증명이 됐고 이 파일은 고영태와 김수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이에요. 이게 예. 무슨 헌재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걸 다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스텝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명백한 지연 전술이라는 거예요. 지연 연술. 예. 노 변호사님. 네. 저 이제 고용태 씨와 이제 직접 그 형사재판에서도 둘이 그 대면 설전을 벌였고요. 네. 대통령이 1월 1일서부터 엮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네. 1월 26일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무언가 음모가 있다. 네. 거대한 음모가 기획돼서 오래전서부터 네. 그게 이제 이른바 고용태가 최순실로부터 돈을 빼먹으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2014년서부터 기획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사건을 만들었다. 네. 이 헌재와 특검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척했던 박 대통령 측 그런데 분위기가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이 보입니다. 헌재와 특검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능구 대표님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특검과 헌재 전문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다른 것도 잘합니다. 다른 것도요? 예. 물 빠질 때 되니까 걱정되죠. 아니에요. 정말 네. 잘해요. 예. 아니, 못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헌재와 특검을 이런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주제를 잘하는 분들은 어느 시기와도 모든 주제를 다 잘합니다. 계속해주세요. 꼭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촌철살인의 역시. 예, 대간지 말석인지는 모르지만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하고 민증 깠어요? 까진 않았는데요. 예. 그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여쭤봤어요. 예. 근데 저보다 한 5살 적더라고요. 그래요? 네. 얼굴 액면가는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면가는 그냥 벗사모도 되겠던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헌재와 특검 며칠 전만 해도 좀 우울한 분위기였었는데 김 대표님. 예. 어제 분위기가 좀 급변하는 것 같았어요.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수요일까지만 해도 온라인상에도 그렇고 2대 1대 5 이런 숫자까지 돌고요. 2는 기각, 1명은 애매모호하고 5명만 인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7명으로 하게 되면 2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런 얘기들 막 돌았거든요. 그 헌재에서는 수요일 날
사실 무근이다. 입장 발표까지 했어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아마 이 설들이 오간 게 예. 이 박 대통령 측의 그 지연술이 예. 현재 먹히고 있다. 예, 적인 신청을 했는데 뭐 8명 정도는 받아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걸 하더라도 이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가 진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미 이 재판관이 3월 13일 또 넘기게 돼버리면은 예.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2명 싸움이니까요. 예. 이런 그리고 지금 뭐 확실한 두세 분이 있다. 예. 기각으로 이렇게 할 분이 이런 이야기들이 못 아도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쭉 퍼졌었는데요. 어제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소송 지휘권을 발휘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역겹고 최순실도 역겹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주범은 고영태고 그리고 고영태는 신용불량자이고 심지어는 최순실과 불륜관계에 있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덤볐는데 고영태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도 딱 보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그냥 신속은 빼고 공정한 심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원래 신속 공정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키워드인데. 그리고 충실성까지 놓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한철 헌재소장이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예. 이 헌재 재판관 9명의 숫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지만 어쨌든 8명이라도 빨리 심의를 해서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직 변호인단들이 국회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여기서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성을 지금 문제 삼게 만드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 나간 다음에 신속성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빨리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체근하지 않고 일단은 대통령직 대리인단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모선을 취하죠. 예. 그래서 17명 증인 신청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다 받아들여 줬다가 그중에서 8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 공정성 시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 점점 생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있었던 재판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공정성 시비를 더 이상 차단하기 위해서 날짜를 못 박아주고 이때까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증인신문이 22일까지예요. 네. 그다음에 23일까지 서면을 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나올지 한번 의논해보겠다. 말들도 네네. 애매하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겠다도 아니고 네. 나올지 한번 출소할 것을 한번 의논해보겠다 하면서 어제 또 이제 당하면서도 또 잽을 날렸단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정을 한번 유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원래는 준비 사면은 언제까지 정리해서 내세요라고 하면 그날이 사실은 변론 종결일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최후 변론도 그때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최후 변론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날 와서 한마디씩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3일을 그럼 기준으로 해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3월 13일 전에 당연히 3월 9일 정도에 선고 나는 게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예.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변수가 마지막 이 서류도 제출하라 그러고 예, 23일까지. 23일까지 제출하라 그러고 아마 27일 정도가 최종 변론기를 잡는 거 아니냐. 어허. 예, 이런 예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3월 초가 가능하겠다. 예. 지금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 2명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예.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되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대하는 방식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국회에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여측 경향성 1명, 야측 경향성 1명, 여야가 합의한 네, 경향성 1명.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또 추천하는 추천한 3명이 3인.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추천하는 3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물론 형식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남아있는 지금 8분의 그 중에서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 혹은 여당의 영향권 아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촛불 집회와 관련된 그 모임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노근 전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이 예. 박한정 헌재소장에 대해서 뭐 자기 어미의 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격한 말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를 임명시켜준 그 사람을 네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무슨 살모사 예를 들면서 네, 막,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을 제가 옮기기가 좀 그런데요. 그분이 우체 지역구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임명한 아.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하여튼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이긴 하네요. 좀 사람을 잘못 보시는 건가요, 보면은? 아니 의원님이? 그분은 구청장 했었는데 구청장 할 때는 안 그렇다가 TV조선이 망가뜨린 인물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나 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메시지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사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가 좀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가짜뉴스가 좀 많이 팽배하고 이랬던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이쪽 저쪽에 그 촉을 대고 네. 쫙쫙 이제 정보를 모아본 결과 네. 박한철 소장은 1월 25일까지 끝을 내고 싶었는데 그렇죠. 싶었는데 1월 19일 날 이재용 영장도 기각이 되고 그 일자에 대해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자에 반대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명이라고 한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건데 언론도 일부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법에 항상 있듯이 박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변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나온다고 할 때 날짜를 3월 2일 정도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23일이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27일, 28일이 이제 화요일이고 끝이 나잖아요. 예. 3월 1일이 3일절이고 그러면 3월 2일밖에 이제 안 남아서 제가 보기 대통령이 3월 2일 날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헌재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지면 또 공정성 시비 그렇죠. 어떻게 운운할 테니까 일단 알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전제를 받지 않을까요? 이때 나오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예.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제를 깔고 받을 수도 있고 전제를 안 깔고 받았다가 그날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 다시 그러면 3월 6일이 판결하는. 월요일이거든요. 예. 3월 6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공정성 시비를 더 차단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3월 2일 날 나오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되면 3월 9일 정도의 결정이 날 수 있고요. 선고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가능하거든요. 3월 13일도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퇴임하는 날 그날에 사실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날레를 멋지게 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가능한 그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예. 3월 9일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걸 빌미로 해서 시간을 끈다면 이제 3월 6일이라고 치고 그날도 안 나오면 그날 결정을 끝낼 거 아닙니까? 변론을 준비하면. 예. 그럼 그 다음 주 정도. 그게 바로 3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예. 예. 그때 정도에 이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고를. 최 교수님. 예.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나가기 전에 평의에 참석해서 투표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3월 13일이 지나서 결정문을 만들고 발표한 건 그 뒤에도 해도 되고 그렇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까지 평의 그때 찬성이냐 반대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참여만 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셔도 예. 이름도 올라가게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전까지 회의만 끝나면 돼요. 사인만 못해요. 그렇죠. 퇴임으로 서명 불능. 그렇죠. 그런데 누가 대신하면.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대통령이 나오는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 나와보세요. 국회 소추인단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게 또 다 인터넷에 생중계돼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온라인 시청률 한 30%가. 그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 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하니까. 회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전 국민 앞에서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쉽사리 나오는 나오죠. 게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질문과 답은 예. 문장과 문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어 열고 하는 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